오랜만인데요. 낯익은 분도 있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들어 오실래요? 질문이 매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왜 오셨습니까? 지난주에 단지 못 오셨던 건가요? 네, 워낙에 수업을 들으실 건데 네, 낮 시간에 그것도 지금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이 시간에 이렇게 오신다는 게 약간 놀랍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이라고 반응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네. 지난주 수업을 들었더니 굉장히 좋더라. 이거 내가 정말 전공자가 되는 것도 같고 전공자로 그래서 막 고루한 지식이 아니라 매우 동시대에 현실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지식을 특히 현대미술과 서양미술 전체를 공부하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겠다. 그건 교수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잘 참여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아주 애매한 시간에 또 이렇게 오셔서 수업을 들으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지금 지난주 안 오신 분이 있어서 그리고 항상 제 수업은 사실은 여러분과 하는 수업만이 아니라 제 학생들하고 그게 학부든 석사든 박사과정이든 이렇게 지키는 방식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했던 거를 시작할 때 이번 주에 시작할 때 학생들이 리뷰해보는, 그러니까 다시 돌아보는, 영어 그대로 다시 돌아보는 것들을 좀 하거든요. 잘하냐 못하냐, 기억을 잘했냐, 복습을 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사고로 자기의 언어로 재구성을 해보는 거죠. 그게 아주 작은 수업 내용의 아주 일부이거나 단편적인 어떤 사례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주 수업의 강의 전체 내용의 주제는 이런 거였다. 이렇게 문장화 시켜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능동적 학습에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분명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거나 세상의 지식을 얻는다고 할 때 그 말 자체에서 이미 수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수용이라는 게 받아들인다라는 게 대체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소 피동적인 내가 가만히 있고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일테면 책을 한 권을 다 읽었어요. 열심히. 읽은 거잖아요.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이 책 딱 덮고 내가 뭐 읽었지? 그러면 잘 종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거기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거를 내 말로 해보려고 하면 이렇게 약간 말문이 막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책을 잘 못 읽으셨거나 세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주마간산 지나가듯이 구경하듯이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인풋과 아웃풋의 프로세스가 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고에서 들여보내는 것과 그걸 꺼내는 건 과정이 되게 달라요. 과정과 역학이 다른데 좋으면서도 좀 슬픈 일은 이렇게 꺼내는 게 사실은 되게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소 이렇게 게으른 속성이 있잖아요. 편해지고 싶은 속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모든 사람한테. 그러니까 어떠냐면 받아들이는 거는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꺼내려고 하면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이렇게 상호작용이 필요하니까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속으로 어떠냐면 타협을 하죠. 다 받아들였어. 어딘가 있을 거야. 뼈가 되고 살이 됐을 거야. 아니요.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약간 여러분들이 힘이 들더라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약간씩 의식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한마디를 여기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했던 어떤 내용들보다도 훨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걸 갖고 생각을 연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연장만 하지 않고 디벨롭도 발전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옆으로 이동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위로도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한테 제가 보내드리는 연구 방법, 학습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지난주에.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뭐 다뤘는지 이렇게 기억나시는 거 아니면 이렇게 더 말씀을 잘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제를 이렇게 얘기해 보실래요? 오늘 선생님이
아니 교수님이 진도 나가시려고 4차 산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거를 좀 말씀해달라고 제가 잊어버릴 거라고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탁을 드렸는데 그걸 꼭 이렇게 일주일 동안 갖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한테 누구한테 할까요? 네, 아니 젊은 분 음악 하시는 분. 네. 지난주에 뭐 했나요? 과거와 현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와의 결합을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새롭게 또 시도하는 것을 하면서 네. 재창조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굉장히 중요한 논리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논리학이에요. 근데 아주 잘하셨고 핵심인데요. 우리 수업에서의 또 특별한 지점은 딱 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건 모든 학술 연구에서나 공부법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중심으로 하냐면 텍스트. 네. 맞습니다. 서양 미술 중심으로. 그거를 예를 들면 동양 미술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요. 서양 철학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사회학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체육학 굉장히 많은 우리 분과 학문이 있거든요. 쪼개져 있는 학문들이 있는데 우리는 뭘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거나 지금 말씀하신 역사를 이해하냐면 서양 미술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제가 요거를 보여드렸죠. 요거. 과거와 현재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이 상호작용이라는 되게 세련된 용어를 쓰셨잖아요. 상호작용, 과거와 현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 근데 뭘 중심으로? 이걸 중심으로라고 할 때 센터일 수도 있지만 포커스라고 하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 과거와 현재를 공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서양 미술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난주에 분명히 이제 이렇게 한두 번만 할 겁니다. 답으로 하면은 계속 우리는 전 시간으로 돌아가야 되고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고요. 새 내용, 이번 주에 할 내용으로 들어왔는데 원래 이번 주에 할 내용은 이렇게 제가 슬라이드를 이번 학기 걸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겁니다. 서양미술사의 4대 전환 및 쟁점. 그러니까 서양미술사가 있는데 그 서양미술사라는 것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지 시대순, 연대순으로 쭉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하고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어떻게 해석하거나 들여다보는가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일단 모든 걸 우리가 다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미술 전체를 공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비유법으로 철학을 소개를 했더니 학생들이 금방 감을 좀 잡았는데요. 우리가 과거를 고스란히 그대로 모든 게 있는 그대로 과거의 서양 미술 전체를 고스란히 다 알 수 있거나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죠. 가장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과거 자체가 지금 현재로 온다면 과거가 현재를 덮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론인데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해진 이론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이론이 불어로는 시뮬라시옹 이론이에요. 시뮬라시옹, 영어로는 시뮬레이션이겠죠? 비슷하죠? 유추가 되죠. 자, 시뮬라시옹 이론에서 제가 그 어려운 시뮬라시옹 이론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 책의 앞부분에 보면 되게 저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옛날 이야기를 하나 써놨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옛날에 한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가장 큰 꿈이 뭐냐면 자기가 통치하는 이 나라의 영토 전체를 지도로 다 담고 싶었답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그 나라 전체를 영토잖아요. 그 영토를 다 지도를 표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리학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도 제작자까지를 불러서 그걸 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러나 추진을 했지만 실현시키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변하니까. 네, 그게 현재죠. 맞아요. 계속 변하니까. 근데 그 얘기는 상당히 맞긴 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영토 자체, 그러니까 랜드, 땅 자체가 금방금방 변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는 약간 또 다른 답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 자기가 통치하는 영토를 모두 담은 지도란 실제 영토보다는 적어도 조금이라도 커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다 담아야 되니까. 지도인데 그대로 다 담아야 되니까. 그죠? 뭐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요만한 영토가 있어요. 그 영토를 통치해요. 근데 그 영토가 다 담긴 지도는 어때야 돼요? 최소한 그 영토보다 1cm든 10cm든 10km든 커야 되잖아요. 10km든. 그죠? 그거는 보드리아르식으로 얘기하면 가상이, 지도라는 게 실제 영토를 뒤덮어 버리는 거예요.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철학적 용어로는 시뮬라스용이에요. 가상이, 이미지가, 지도가 실제 영토를 압도해 버리고 뒤덮어 버리는 것, 실제를 가려 버리는 것, 이게 시뮬라스용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앞에 서양미술사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한 거랑 유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그걸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여러분의 시냅스를 활성화시키는 거고 여러분의 뇌가 지식을 구성하는 방식이겠죠. 그죠? 서양미술사 전체를 담는 서양미술사 책이나 서양미술사 강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왜? 실제를 덮어버릴 거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서양미술사를 공부하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세간에 뭐 그 교보 같은 데 가면 되게 이렇게 캐주얼한 지식들의 형태의 서양미술사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블루를 중심으로 본 서양미술사, 뭐 고양이를 중심으로 본, 굉장히 대중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책을 써야 되는데 그런 책을 못 써가지고 참 어려운 책만 써가지고 안 팔려요. 근데 어쨌든 말하자면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됐다는 거죠. 서양미술사를 공부하는데도. 자, 그런데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서양미술사를 뭐 이슈나 모티프 중심으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전환이 일어난 걸 중심으로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분명히 이 설명을 했을 거예요. 쭉 연속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역사도 사실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있어서 이전과 이후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 불연속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어려운 용어지만 역사의